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위한 본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입찰에서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4곳 모두 본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이 제정되자 틱톡 CEO가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추 쇼우즈 CEO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폴란드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조 2,526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24.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0월 30일까지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 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빅테크들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전일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낙폭을 키워가며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업종별로는 유가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보험주 상승했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조영우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과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크게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증시 전망 자료집과 또 캔들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조영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상승했지만 오늘 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좀 네. 연출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 항상 이제 올라가고 나서 뭐 주식이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주식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파동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또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요. 거기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단기적 또는 수익 관점으로 섹터 눈여겨볼 거 그리고 종목 이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코스닥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차피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금 이 흐름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타이틀을 잘 보시면은 코스닥은 오늘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 어저께 상승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 즉 50% 이상의 어저께 상승했던 분의 50% 이상분을 반납을 하면서 좀 실망감을 우리한테 안겨줬죠. 하지만 이제 이 타이틀 보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부분이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어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냥 올 게 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담대하게 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방 쪽에서 올라갔을 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겠고요. 왜 과연 주가가 계속 이 증시가 안 좋다가 2번 밀었죠. 여기서 1번, 2번 밀다가 반등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왔는데 이 의미는 어떤 거를 의미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어저께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850포인트라고 하는 곳을 돌파를 했어요. 과거에 이 850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이제 지지라던가 또는 돌파하고 나서는 강한 추세를 동반하는 어떤 이 핵심적인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그 핸드폰을 제어하는 모듈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여기 포인트는 이 지금 한국 증시 특히 코스닥에 있어서는 모듈 같은 곳이에요. 모듈. 이 모듈만 지금 살아 있으면은 이거 아무거나 이거 뭐 해도 돼요. 아무거나. 이거 자기 마음이에요. 어차피 방향은 상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죠? 예정된 수순이다. 이거를 제가 이미 여기 올라갈 때부터 이 패턴이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밀려도 돼요. 조금 더 밀리면서 여기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2625포인트. 역시 아까 똑같은 논리로 해서 코스피 쪽에 코스닥에서의 이 모듈 포인트는 850이었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는 모듈이 지금 2600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2625포인트. 이렇게 지금 딱 차트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내가 큰 어떤 공략 포인트 또는 이런 모듈 같이 핵심 포인트 이거를 딱 잡고 중심으로 잡고 움직여야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 주가의 파동에서 내가 단단하게 꽉 잡고 있지. 안 그러면 이거는 파도란 말이에요. 파도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 여기 휩쓸립니다. 파도에.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쭉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도 조영호 전문가를 처음 방송에서 시청하시거나 또는 기존에 이제 아셨던 분들은 적어도 오늘 이 방송 모듈이라는 거 그리고 이 파도 이런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향후에 증시가 강하게 간다고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조영호 전문가가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장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이 포인트가 매우 정확하고 그리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또는 3개월 이상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이 적중도가 높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과거 우리가 2150포인트 거기가 이제 최저점이었어요. 2154포인트. 그 바닥을 잡은 전문가가 조영호 전문가입니다. 그때부터 불장 계속해서 외쳤고 예. 자, 오늘 증시 한번 보시면은 차별화가 심하지는 않았던 하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약세장이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강세 흐름이 좀 나아졌죠. 그리고 그 테마주 특히 이 출산 장려 정책 이쪽으로도 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주는 오늘도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금융주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많이 드리고 있고 강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증시 쪽으로 해서 금융주가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유망하다.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그런 곳에서 이제 이 금융주들은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제법 괜찮은 이 퍼센테이지를 올려주고 있어요. 항상 제가 시장에 대해서 또는 강조드리는 섹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증시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출산 장려책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모나리자라든가 깨끗한 나라 그리고 꿈비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그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 장려책으로 해서 대장주는 아가방 컴퍼니가 움직였는데 아가방 컴퍼니는 오늘 제가 움직임을 체크를 못했어요.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녁 8시 그렇게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고 변동폭이 굉장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여당 대표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영수회담을 하는데 그 영수회담을 할 때 지금 이 출산 장려책이라든가 저출산 이런 이제 의제를 같이 이제 좀 꺼낼 것이다 하는 기대감인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테마는 맞아요. 테마성은 맞는데 이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류를 존재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앞으로. 따라서 이런 이 저출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종목,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분석을 해서 이
종목 중에서 내가 원픽 또는 투픽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산 장려책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테마로 보지 말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 그 기대감으로 보자. 그런 기대감들은 강하게 가요. 뭐 테마주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도 하겠지만 어느 순간 장난이라는 어떤 그 장난질을 다 끝나고 나서는 어느 순간 딱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 무섭게 치고 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거의 인성정보 맞죠? 자, 지금 이 에코프로 오늘 재상장이 이루어졌어요. 상장 첫날에 장 초반에 10%까지 밀고 가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상장하고 나서 강세 흐름 보이다가 지금 이제 끝난 모습은 한 요 정도로 해서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에코프로라든가 그리고 과거에 미증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트레이더로 이제 12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액면 분할로 해서 테슬라 또는 애플 등등의 이 IT 기업들이 어떻게 시가총액을 키워왔는지 그거를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에코프로의 오늘 이 상승 후에 일어난 이 하락분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기회다 이런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항상 이런 뭐 음봉 이렇게 이거 떨어지는 거 이런 거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특히 지금 같이 대세 상승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는 자, 에코프로 액면 분할 요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한 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5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분할이 단행이 됐고요. 오늘 24일 날 재상장을 해서 일단은 시초가는 굉장히 좋았지만 장 초반에 그 흐름이 다 무너지면서 좀 아쉽게 끝났다. 이 지금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과거 테슬라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꽤 비쌌죠. 그러다가 3,000달러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하여튼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일반 대중들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울 때, 즉 대중성에서 좀 멀어졌을 때 회사 차원에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유통 이런 어떤 이 대중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액면 분할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액면 분할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회사의 재물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 재무가 별로 안 좋은데 액면 분할? 하면 보통은 호재로 작용을 해요. 이 액면 분할은 무상증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은 호재예요. 근데 생뚱맞게 재무도 안 좋은 회사가 액면 분할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손살에 쳐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유통 주식수 증가로 인해서 수급적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다가온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뭐 주가의 급등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무상증자와 유사한 효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전장에서 보셨겠지만 이 수급적 측면에서 이제 주주가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이제 이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 다만 이제 무상증자 아까 요거 이제 효과에서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호재로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방송을 꼭 보시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과거에 이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다 아는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뭐 꼭 IT뿐만 아니라 미증시에서는 다 이런 액면 분할을 통해서 특히 다우지수 지금 36,000 막 이런 데가 넘는데 과거 14,000 막 이런 데 최고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때부터 해서 지금 이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종목들은 액면 분할을 통해서 시가총액을 키워왔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 보여주면서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영업이익 10조 나와요. 영업이익 10조.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괜찮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렸어요.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이 실적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 뭐 실적 장세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 장세다. 이렇게 좀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 보더라도 지금은 실적장,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위주로 해서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역시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반도체예요. 하지만 지금 보셨겠지만 이런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다 됐어요. 됐기 때문에 안 움직이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밀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장세는 기술적 반등 장세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슈퍼 캔들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 자료집 적산병에 대해서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기초를 잡는 그런 이제 시간 자료집이 좀 되었으면 하고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시장 설명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또 주도 봐야 될 섹터라든가 그리고 당장 이제 5월 달이 오는데 5월 달에는 어떤 섹터, 테마, 종목이 좀 유망한가 이 부분 제가 폭넓게 짚어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1시간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시간 제가 헛되이지 않도록 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송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는 흐름 보였지만 단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강세장은 변함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같이 SK 하이닉스와 또 에코프로에 대해서 살짝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 바로 음식료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 이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 엄청난 좀 이슈가 있어서 오늘 가져오신 건지 네. 어떻게 보신 건가요? 우리가 음식을 네.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몇 가지 이제 조미료라고 그죠. 하는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금, 그죠? 설탕. 그리고 또 설탕 네. 또는 뭐 간마늘, 뭐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장에서 제가 음식료라고 해서 넓게 가져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가로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소금 이렇게 좀 좁혀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산업적인 거는 움직임은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테마성. 저도 오늘 지금 이 방송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이 방송국 와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뵈면서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역시 테마주는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한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주. 이 한주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제염을 만드는 유일한 정제염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유일해요. 우리나라에서. 자, 근데 이 한주라는 회사에 지금 공장이 있겠죠. 공장. 그게 지금 10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설립은 1969년. 그리고 뭐 대한유화라든가 금호석유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 총 16개 회사가 주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독점으로 공급을 가능한 거겠죠. 만약에 이 주주가 어떤 이 정말 소수주주라든가 그랬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 독점으로 공급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연합으로 이런 이제 다양한 회사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제염을 생산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 회사에 있어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죠? 10%가 채 안 돼요. 한 뭐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한 4% 정도 낮아요, 영업이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독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사회 구조가.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필수 원재료 중에서 이제 소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을 바다에서 채취를 해서 정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식용으로.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정제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한주라는 회사가 독점으로 공급한단 말이에요. 한주. 독점 공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점 공급인데 공장이 지금 셧다운 됐어요. 공장 중단, 가동 밑에. 그것도 10일 동안. 그러면은 지금 이 소금을 파는 회사들, 소금 관련주들은 이 소금 가격이 오른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을 또 인상할 가능성이 있겠죠. 항상 이 원자재 쪽은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 올라갔다고 그럴게요. 1,000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얼마 올릴까요? 10,000원. 10,000원은 도둑놈이고요. 2,000원. 예. 10,000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1,3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 시장에서 가격을 계속 또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이러고 나서 또 올라갔어요.
1,300원, 1,500원으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 회사가 일주일 전에 올렸는데 또 올릴 수 없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상승폭보다 플러스 알파를 붙여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면 거기서 1,300원에서 1,500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영업이익의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항상 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그 관련주를 찾는 이유가, 그리고 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 산업적인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조 때문에. 자, 지금 이 소금 생산은 생산 방식에 따라서 정제염 그리고 천일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정제염은 전기를 분해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소금을 뽑아내는 걸 갖다가 이제 정제염이라고 하고, 이 천일염은 말 그대로 천연으로 해서 그냥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냥 햇볕에서 말리는 거예요. 바람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소금을 뽑아내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정제염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을 뜻하고요. 그렇죠? 인공적으로. 요거는 천연이죠. 자, 그러면은 인공 대 천연인데요. 네.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비싸겠어요? 가격이. 천일염. 그렇죠. 네. 이거는 천연이니까 천연. 천일염 가격이 훨씬 비싸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소금이 필요한, 소금을 원재료로 하는 회사에서는 천일염 쓸까요? 정제염 쓸까요? 정제염 쓰겠죠. 네. 왜? 가격이 싸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제염 대비해서 천일염 대비해서 정제염이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50% 수준이죠. 이거 50%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소금을 많이 쓰니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소금 관련주는 체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체크 포인트. 이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전장에서 봤지만 공장이 지금 10일 동안 가동이 중단이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하겠어요? 정부에서 독점이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겠죠. 조사. 이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이 만약에 원인이 회사 사측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되면은, 비하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행정명령이 뭐냐면은 중대재해 발생 명령 해서 행정명령. 그러면 공장이 가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정제염, 요 소금이 공급이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관련주들은 지금 이 소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 가격도 많이 솟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보라테알인데, 이거를 제가 최대한 이 여러분들 만나는 이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최대한 늦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시간 차이가 좀 나긴 하겠지만 최대한 제가 한다고 해도 지금 오늘 끝난 어떤 이 포인트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라테알 차트 보시면은 11,50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봉이 지금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음봉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그냥 다 내리 꽂았겠죠. 음봉으로. 이게 파랑 색깔이 된 거예요. 파랑 색깔. 음봉으로. 자, 지금 저는 원래 이 뉴스가 강하다고 봐서 뭐 그래도 이거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12,000원을 좀 잘 관찰하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인데 끝난 게 여기예요. 이랬을 때는 내가 아무리 좋게 봤더라도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전장에서 보면은 여기죠. 지금 여기 부분. 근데 오늘 끝난 건 어디서 끝났냐면은 여기서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종가. 지금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중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볼게요. 자, 이 선, 이 제가 그어놨던 요 지금 분홍 색깔의 선은 과거에 핵심적인 어떤 추세라든가 지지 또는 저항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힘을 발휘하면서 본격적인 본색을 드러나는 그 구간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의미 하나도 없어요.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힘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힘은 여기서 작용하고 여기서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날아가 뭐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을 지금 뭐를 하냐면은 외줄타기 한단 말이에요, 외줄타기.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외줄타기를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나서 나온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거에 이 선이 지금 한 번, 두 번 보수적으로 한 번, 두 번 제가 동그라미만 세워봐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최소 10번이란 말이에요. 최소 10번. 이 정도면은 이렇게 강세가 나온 게 당연하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과연 여기서 상승이 멎을 것인가? 지금 제가 보는 거는 한 요 정도까지였어요. 요 정도. 물론 지금 이 선을 살짝 하방으로 좀 밀었지만 다시 언제든지 치고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지금 자,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런 어떤 뭐 이게 막았네, 이 선 막았네, 아니면 뚫렸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미 이 보라티알 이 종목은 이 라인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이 선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못 하시면은 곤란해요,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이 선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은 추세가 나온 거예요, 추세가. 차트를 이런 구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대를 딱 시켜보세요. 그럼 아, 힘은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됐구나. 근데 이렇게 중요한 라인에서 왔다 갔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뭐가 되냐면은 바닥이 되는 거예요, 바닥.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오늘의 좀 지저분한 주가의 움직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개털이라고 봐야 돼요, 개털. 지금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이거는. 바닥이 잡혔는데 상승은 1차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과연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1번이냐 2번이냐 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바닥이 잡힌 거고 지금 시점에서 증시가 상방 쪽 거기다가 소금이라고 하는 중대재해 명령 그런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방 쪽으로 좀 보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 이 보라티알 장중에 내가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서 2회에서 3회 정도 분할로 다가가시면은 잘 처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립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제가 두 번에서 한 3번 정도. 물론 제가 생각했던 라인은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많이 밀렸죠. 이때 항상 주식은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거 뭐 매수해가지고 다 들어가자마자 수익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 뒤처리, 세이브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프로냐 아마추어냐 여기에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프로는 지금 저처럼 이 과거에 10년 이상의 어떤 움직임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가꾸죠. 내가 이 종목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추어는 승질 박박 내면서 여기서 손절하고 그리고 올라가면 또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좌가 망가지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이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 장중에 보라티알 그거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조영호 전문가랑 가이드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인상가 있어요. 인상가 역시 의미 있는 반등 포인트예요. 지금 소금 관련주들은 다 똑같아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어떻게 끝나는지 차트는 못 봤어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 이미 이런 데들을 하고 나서 고작 여기 갔어요. 좀 더 갈 수 있어요. 상방적으로.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소금인데 이 소금 이슈가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조사가 나왔는데 이거 뭐 조사 결과가 내일 나오겠어요? 내일? 결과가? 이러면은 이거는 일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오늘 조사했는데 내일 조사 결과 나왔다. 이거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응? 맞죠? 이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계속. 그 기대감. 그럼 우리는 그 기대감, 그 기간 동안에 이 소금에 대한 기대감을 밑에서 내가 밑작업을 잘해서 평균 단가 매수 잘 맞춰놓고 여러분들 이거 요리해야죠. 종목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 매수 범위를 그래서 애초에 제가 써놨어요. 이런 종목은 지금 오늘 상황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지어 조영호 전문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밀려버리는데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범위를 넓게 잡아야 돼, 넓게. 이거를 내가 여기서 이 종목 내가 승부 봐야지 몰빵 이러면은 곤란해요. 이러면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 이제 특징주라든가 그리고 증시 리뷰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제 쏟아지는 게 오늘 당장 내일이죠. 내일이라든가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관심 종목이라든가 섹터가 나와요. 굉장히 굵직하고 강력한 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을 제가 일주일에 4번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4일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된 종목 또는 테마, 섹터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한 주를 성공적인 매매로 그 주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매매 기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영호 전문가의 방송은 여러분들이 자주 시청을 하시면은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주식하면서 막 심장이 막 덜렁덜렁 하시면서 급하신 분들 계세요. 그죠? 그것은 이제 좀 아마추어적인 이제 그 태도고요. 그런 태도가 조영호 전문가랑 좀 같이 하시면은 좀 여유 그리고 또 이제 보는 시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 8시 무료 공개 방송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이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테마로 음식료주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소금 관련주 봤고요. 종목으로는 보라티알과 인상과 가격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최근 직구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고 갈 텐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저번 주에 짚어주셨던 두 종목 모두 수익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자, STX 중공업 25%나 갔고 또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10% 넘는 상승 보여줬잖아요. 예. 자, 4월 시장 되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전략 세우셨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STX 중공업은 일단 조선업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세 테마로 해서 조선업종을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 흐름이 지금 일주일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조선업종은 강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잘 보시고 섹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에 집중을 하신 분이면은 또 좋은 이제 성과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25.61%예요. 자, 이 최고가가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가 이거에 대해서 이 최고가가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가 지금 이 여러분들께 조영호 전문가가 말씀드린 이 TV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이 이렇게 강조를 상세하게 해드리면서 했던 종목의 퍼포먼스, 즉 변동률을 보는 거예요. 상방 쪽으로의 변동률. 그래, 과연 조영호 전문가가 종목을 말을 했는데 과연 이 종목 얼마나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가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최고가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점이 17,460원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 변동이 25%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한 15%, 17%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부분 익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분 익절을 하셨으면은 역시 제가 이 제시해드린 목표가에서 이제 잔량만 좀 남긴 상태에서 내가 쭉 보유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 나머지 잔량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내 자금을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었겠죠. 다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다 드린 내용이에요. 자, STX 중공업 2023년도 4분기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 그래서 이 증가 폭이 무려 전년비 대비해서 67%가 상승을 했다. 이게 지금 조선업종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3분기 이후에 지금 총 6건의 수주 공시가 났는데 2023년도 연간 매출액에 벌써 75%를 달성했다. 그러면은 이 매출액은 이미 2023년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2024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조선업체들 상선 수주가 이제 크게 수주가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특수선 쪽으로 하더라. 특수선. 특수선은 아무래도 만들기 어려우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겠죠. 고부가 같이. 그러면 영업이익이 늘어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LPG 추진선에 엔진을 만드는 엔진 제조업체더라. 비슷한 회사가 지금 하나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24%, 55% 증가를 해주면서 지금 적자에서 지금 흑전이 예상이 된다. 이 기대감이 상당하다. 흑전. 그리고 HD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조선업종의 가장 큰 회사의 피인수가 되면서 향후에 이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감도 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역시 좋은 모습 흘러가고 있었고,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코멘트 드릴 때 말씀을 다시 드렸고, 역시 오늘도 다시 한번 장중에 가는 모습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 인식이 나왔어요. 고점 인식. 따라서 부분익절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드린 목표가에 이 97%는 도달을 했어요. 거의 다 왔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필옵틱스를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27,500원이라고 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가이드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27,500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하단.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최하단 자리, 바닥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를 32,500원에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지금 자, 이 제시된 목표가가 32,500원, 여기입니다. 32,500원. 32,500원에서 정확하게 급락 나왔어요. 급락.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급락. 자, 제시 목표가 달성 4일 만에 17.25% 충분하게 했고,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게 잡아들인 그런 종목이었어요. 자, 그리고 유진테크 반도체 쪽인데 역시 3D 낸드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현재 쌍봉인데 지금 제가 보는 이 낸드 쪽은 좀 주저앉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쌍봉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좀 말씀드리고, 풍산인데요. 풍산은 구리 플러스 방산이에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구리 플러스 방산. 그래서 제가 이제 44,500원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요 자리입니다. 이것도 최하단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거예요. 바닥. 캔들로 이렇게 지금 차트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바닥이라든가 또는 아까 필옵틱스 고점처럼 이 고점 매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방산 매출이 역대 최대 1조를 돌파하는 그 가운데 화약 포탄, 우리가 이제 화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 화약 가격이 2,600달러에서 4배 정도 막 뛰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격이 4배. 그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겠죠. 그래서 방산 매출 호조. 거기다가 최근에 이 구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던 그 종목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역시 50.33% 급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자, 자료집 슈퍼 캔들 자료집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잊지 마시고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으로 필옵틱스 4거래일 만에 17%대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오늘의 특징주와 매매 기법, 관심 종목까지 잡아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제의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2가지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엔캠. 네. 엔캠 아시죠? 엔캠 알죠? 네, 워낙 이제 시장에서 유명한 종목이고, 대한민국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이 엔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엔캠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잘 들어주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쯤에는 엔캠 쪽으로 해서 매우 빅 찬스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자, 미국의 FEOC라고 해가지고 이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한글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해외 우려 집단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거를 누구를 지정을 했냐면은 이 중국을 했어요. 지금 요 해외 우려 집단에 포함된 나라들이 뭐 이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국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또 그 밖에 뭐 북한 당연히 있겠고. 자, 여기다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정상적인 이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무역을 안 하는 거를 넘어서서 중국이 다른 나라 쪽으로 무역하는 것조차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 엔캠의 기대감이 시작된다. 자, 엔캠은 일단 전해핵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엔캠은 글로벌 4위의 전해핵 생산 업체입니다. 글로벌 4위예요. 아니 근데 뭐 4위 회사인데 뭐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전해액을 생산하는 글로벌 1위에서 3위가 모두 역시 중국 업체예요. 근데 지금 이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전해액을 또는 중국 회사가 생산하는 이 전해액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산 메이드 차이나가 막혔다는 소리예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막혔어요.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이 수혜가 1위에서부터 3위까지 이게 다 막혔다. 그러면은 수혜가 요 길로 고스란히 쓸리겠죠. 만약에 이게 엔캠이 만약에 6위나 5위였다고 하면은 5위나 6위였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못 갔어요. 근데 4위이기 때문에 이 다음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1위, 2위, 3위하고 또 그 어떤 그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충분히 엔캠이 이 캐파를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캠이 미친 듯한 이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소강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전해액은 유통기간이 매우 짧아요. 마치 우유처럼 우유도 뭐 일주일 지나면 이제 상하잖아요. 이 전해액도 하여튼 유통기간이 짧아요. 따라서 이 전해액은 최대한 내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면은 최대한 미국에서 가깝게 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해서 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세액공제, 인센티브. 그러면은 지금 이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은 이거를 더 이제 품질에 대해서 신뢰성도 높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세액공제로 해서 내가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껌 먹고 알 먹기죠. 이런 이제 장점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지금 엔캠을 높게 판단하고 있고 현지 공장이 지금 공장 준공 중이에요. 준공 중 또는 그 근처 북미 쪽으로 해서 자 밑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할 건가? 그러면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공략을 할 때는 그게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 가격을 두자. 그러면 이 25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도대체 이 25만 원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를 이제 지금 차트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지금 이 엔캠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움직여요. 지금 밑에서 5, 15, 25, 35 해서 35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힘이 들어왔어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힘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 결국에는 힘은 35만 원에서 적용이 됐고 왜 35만 원이냐고 하면은 주정이 10만 원씩 움직였기 때문에 5, 15, 25, 35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봤었을 때 엔캠은 지금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추세선, 이 추세선이.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이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그랬죠. 최근에 이 상승도 바로 이 선에서 나왔죠.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을 내가 지지했기 때문에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거냐? 추격 매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딜 기다려야 돼요? 여기를 기다려야 돼요, 여기. 그 자리가 지금 25만 원에서 한 27만 5천 원 보시면 되겠네요. 25에서 27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엔캠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엔캠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하게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8시 공개 방송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 레이저 옵텍 이거를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바닥 탈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역시 제가 특징지로 가져드린 이 종목이 지금 8.09% 급등했어요.
오늘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특징주 또는 이렇게 엔캠처럼 설명을 장황하게 자세하게 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향후에 굉장히 높은 곳까지 갈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의 또 특징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엔캠이랑 레이저 업텍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또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우리 저번 주 같이 STX 중공업 그리고 피록티스 같이 10%에서 20% 넘는 종목 혹시 오늘 가져오셨을까요? 예, 아마 네.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이제 또 휴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못 뵀지만 아마 목요일 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제가 수익 리뷰했던 종목이 업데이트 될 거예요. 네. 예. 자, 오늘의 직구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치셔서 또 이제 좋은 수익으로 잘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하시면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주일 정도. 아, 일주일. 네. 그러면은 그래도 투자적인 어떤 그 심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신 거예요. 네. 자, 한 일주일 관점으로 해서 일주일 관점. 그러면 우리가 한 여유 있게 7거래일이라고 할게요. 7거래일. 요 안쪽으로 해서 단기 목표를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게 25% 정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자, 좌측에서 힘이 쫙 들어오면서 1차 힘 그리고 2차 힘이 들어오면서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은 조정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조정이. 여기서 조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분하게 일어났고 거기서 나오는 오늘 반등 흐름.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흐름은 이제 이런 곳까지 잡혀 있다. 이 부분이 25%예요. 25%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은 따라서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1차 바닥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1번 바닥과 2번 바닥이 있는데 이거는 바닥을 저점을 좀 높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곧 하면서 이제 이 어떤 뭐라고 하죠? 저항대 이런 곳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한 25% 정도 대충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을 잡았어요. 이 종목은. 특히 요새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잡으면서 바닥에서 1번 바닥, 2번 바닥에서 각도 타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서 좀 좋은 수익으로 기결을 잘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힘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힘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힘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힘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따지면은 38선 같은 그런 이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선을 잘 그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무가 쓰러지면 안 돼요. 이 뿌리가. 그죠? 이 여기까지 많이 쓰러지면 이거는 나무가 양봉은 나무인데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 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바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 포인트가 이 상승이 나왔던 그 시작점에 이 포인트가 의미가 있으면은 이런 추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많이 못 갔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5%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가는 종목. 그래서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7거래일 만에 25%대 수익률 노려볼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전일의 반등폭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2,625포인트, 코스닥은 850포인트를 기점으로 잘 받쳐준다면 지수 돌파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변함없는 강세장이라는 점 우리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료 관련주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소금주 알아봤고요. 보라티알과 인상가의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바닥을 다진 추세 상승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25%대의 목표 수익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